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XY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고,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애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러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XY로 표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를 보면 OC 선분 길이랑 CD 선분 길이를 더한 게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래. 또 DA 선분 길이가 나왔는데 우리 DA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OC 선분 길이의 2배만큼이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DA를 OC의 2배다 라고 써주고, AB 선분 길이는 결국 CD 선분 길이와 같은 애고, BO 선분이라는 애는 얘가 원의 중심이어서 좌우 대칭이니까 BO와 OC 길이 같대. 그래서 BO 대신에 OC 길이라고 표현을 해줬어. 이것을 등호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3배의 OC, 여기를 기호를 잘못 썼네. 3배의 OC 선분의 길이랑 CD 선분을 더한 게 3x 더하기 y 더하기 5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하기 좋게 OC를 A라고 하고 CD를 B라고 하면 가조건에서 요 A와 B를 더한 것이 x 더하기 y 더하기 3이고, 나에서 보니까 A의 3배에 B를 더한 것이 3x 더하기 y 더하기 5래. 가식에서 나식을 빼줘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좌변이 우변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길이는 x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a가 x 플러스 1이니까 가식을 이용을 해주면 b는 x 플러스 y 플러스 3이고 3에서 a를 빼내고 a가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서로 빼주게 되면 b 길이가 되는 애는 y 더하기 2겠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넓이 구했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건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OC 길이의 2배지. 가로 길이가 2a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 CD라고 보면 되니까 b를 곱해야지. 그러면 a 자리에 x 플러스 1 넣고 y 자리에 b 자리에 y 플러스 2를 넣어서 전개를 해주면 식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나오겠죠? 하지만 전개하는 게 아니었네. 전개하지 말고 답을 찾아주면은 5번이 되는 거야. 세당식 A, B, C가 다음과 같고 A 플러스 2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마이너스 A의 전개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A0 더하기 A1부터 A6까지 얘네들을 더하래. A0는 상수항이고요. 지금 전개했을 때 A1은 X항의 개수. 마무리로 여기만 보면은 A6은 X 6제곱의 개수지.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렇게 전개된 전개식의 개수의 합이 궁금한 거야. 우리 전개식의 개수의 합만 남기려면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x에 1을 대입하면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개수의 합 모양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다 전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요 a 플러스 2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마이너스 a가 a6의 x 6제곱, a5의 x 5제곱부터 a1x 플러스 a 제로라면 우리가 개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양변에 x에 1 대입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좌변식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괄호가 a에 b의 2배를 곱하래. b의 2배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죠. a랑 더해주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 해주면 또 동류항끼리 더해줘 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일 거고, 마무리 괄호는 C에서 A를 빼달라고 그랬으니까 C에서 A를 빼주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죠. 요게 지금 이 우변인 얘가 된 거야. 거기서 개수의 합이 궁금하니까 좌변식에 x1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 괄호는 3-6 플러스 9일 거고요. 계산 되겠지만 또 대입해주면 3-4 플러스 6일 거고, 두 번째 괄호 1-1 플러스 1이니까 얘네들 6 곱하기 5 곱하기 1 해서 30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세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0xyz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를 크게 봤을 때 너희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xyz를 각각 구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 조건이 2개밖에 없어. 모르는 문자는 3개죠. 그러면 값을 하나하나 구할 순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어떤 곱셈 공식 등을 이용을 해서 xyz 곱의 덩어리를 찾아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봤더니 가에서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그렇다면 3에서 x를 빼거나 3에서 y를 빼거나 3에서 2z를 뺐을 때에 x, y, z 적어도 하나가 3이라면 이 곱셈의 덩어리 중 하나는 0이 되겠지. 그렇다는 건 또 얘네를 곱했을 때 값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떤 곱셈 공식이 되는 거지? 바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곱셈 공식이 되는 거야. 얘 전개시켜주면 까먹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x 세제곱에 개수들의 합의 x제곱, 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x 써주고 상수항에는 3개 곱 써달라 라고 그러는 곱셈 공식이죠. 얘를 떠올려보면 지금 요 x자리에 3이 있는 거고, a자리가 마이너스 x, b가 마이너스 y, c가 마이너스 2z.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전개시켜보면 뭐가 되냐면, 쌤이 가에서 지금 준식은 아니니까 지금 가에서 찾아낸 3-x, 3-y, 3-2z를 전개시켜주면 27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z에다가 곱하기 x제곱 자리니까 9를 곱해주고, 또 2개씩 짝지어서 곱해서 더해주면 플러스 xy 더하기 2yz 더하기 2xz고요. 여기 x자리 하나 곱해주고 마무리로 3개 곱하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0이래. 이제 우리가 가조건은 해석을 했으니까 나조건을 봐보면 나에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2z의 3배가 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래. 지금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나에 의해서 이 자리를 3배에 x 더하기 y 더하기 2z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게 넣어주면 또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7에 마이너스 9에 x 플러스 y 플러스 2z에서 요 3과 요 3 곱해주면 플러스 9에 x 플러스 y 플러스 2z니까 여기가 사라지겠고, 그럼 남는 것이 마이너스 2xyz. 얘가 0이야. 그럼 따라서 2xyz 값은 27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10yz 값은 5배 해주면 되니까 135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fn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항식 f6x의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고, 다항식 어떻게 생겼나 조건을 보니까 가 조건에서 f1x라고 하는 애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에 그래서 나를 보니까 fn 플러스 1x다 라고 하는 애는 fn 함수에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n을 넣어준 함수래.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fex를 찾으려면 나에서 요 n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 이렇게 풀어서 써볼게요. n에다가 이제 나에서 1을 대입을 해주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fex가 되고 우변은 f1x 플러스 1이 되지. 요 f1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가에서 말해준 f1x에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나 조건에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좌변은 f3x고 우변은 f2x 플러스 2야. 또 얘는 무슨 말이냐. 바로 위에서 찾은 f2x 자리에다가 x에 x 플러스 2를 넣어라 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뒤에 1이 더해지니까 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3의 세제곱 제곱 플러스 10이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라는 거야. f6x가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f6x 될 때까지 하면은 n의 5까지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되거든. 그러면 f6x가 되고요. 얘는 f5에 x 플러스 5 이렇게 돼. 근데 얘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1 더하기 2 더하기 다음은 3일 거고 n이 들어가니까 5까지 더하겠죠. 그렇게 1부터 5까지 더한 애가 여기 상수가 되는 거야. 1부터 5까지 더하면 15이기 때문에 f6x는 x 플러스 15의 16제곱 마이너스 6배의 x 플러스 15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x항을 찾아주면 되는데 x항을 찾을 때 이거를 계속 여기를 잘못 써놨네 또. 얘가 아니죠. 세제곱이지. 세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이거 전개를 시켜주면 x항이 나오는 부분만 해주면 되거든. 이 곱셈 공식에서 x항이 나오는 부분의 곱셈 공식 뭐냐면 3배의 15제곱의 x고 또 요 뒤에서는 마이너스 6배가 있고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2배의 15배의 x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들 계산을 해가지고 해주면 675x 마이너스 180x가 되어서 495x가 되고 그래서 개수는 495가 되는 거야. 101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상의 개수 찾으세요 했고요. 그럼 우린 이제 조건을 차근차근 식으로 써보면 되는데 가 조건에서는 x와 y의 제곱의 합이 a다. 끝이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세제곱의 합은 합의 비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x 더하기 y의 비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해서 a 빼기 b는 20이래. 그럼 우리가 a, b를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를 표현할 때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이니까 우리 다시 가조건에서 곱셈 공식으로 a가 제곱의 합인데 이것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 빼주면 되는 애죠. 또 나를 보면은 요렇게 b배의 x 플러스 y가 세제곱의 합인데 요 세제곱의 합도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합의 세제곱에서 3배의 곱 또 곱하기 합 요렇게 빼주지. 그럼 지금 나를 보면 양변에 x 플러스 y가 모두 있기 때문에 약분시킬 수가 있어. 약분시키면 이렇게 양변에서 이렇게 하나 지워지고 하나 지워져. 따라서 b값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xy다 라는 거고요. 지금 가를 봤더니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a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뒤에서 xy만 빼주면 되지. 그럼 우리 요 자리에 a를 넣어서 a-xy 해줄 수 있고 이 항을 시켜서 식을 정리하면 a-b가 xy야. 우리 다 조건을 마무리로 보면은 다해서 a-b가 20이래. 즉 x 곱하기 y가 20이다 라는 거고 곱해서 20되는 자연수 순서쌍을 찾으면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곱하기 5부터 순서 바뀐 것까지 총 6쌍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0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분의 1은 4 플러스 1루트 3, y 플러스 x분의 1은 4 마이너스 1루트 3. 우린 요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우변에 있는 숫자들 얘네가 서로 곱하면 같은 수끼리 더하고 뺐으니까 합차공식이잖아. 그렇게 쓸 수 있겠다 라는 애랑 혹시나 뭐 더하거나 빼면 뭐 8이 되거나 4루트 3이 되겠다 라는 걸 떠올려서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일단은 곱해서 합차공식이 떠올라서 x 플러스 y분의 1이랑 저걸 순서를 바꿔서 그냥 x분의 1 플러스 y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4 플러스 2루트 3 곱하기 4 마이너스 2루트 3이잖아. 좌변을 곱해보면 x랑 x분의 1 곱해서 1이고 y분의 1, y 곱해서 1이죠. 그래서 좌변이 2 더하기 xy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분모끼리 곱해서 xy분의 1. 이것이 우변 합차 공식으로 16 빼기 12가 될 거고 따라서 xy 플러스 xy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2가 되겠다라는 걸 처음 알아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우리가 저거 세제곱의 합을 구하긴 힘들잖아. 근데 세제곱의 합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xy의 곱은 필요하죠. 곱셈 공식에서. 그래서 xy의 곱을 찾을 건데 이렇게 두면 보기 힘드니까 얘를 a라고 한 번 더 볼게. 그럼 주어진 식이 a 플러스 a분의 1이 2고요.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a 값이 1이다. 즉 xy는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줄 거냐면 더하면 우변의 루트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더해볼 거야. 더할 때 이제 알파벳에 짝을 맞춰서 더할 건데 x 플러스 y랑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더해볼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우변끼리는 더해서 사라지니까 8이 될 거고 수학에서 이렇게 분수끼리 더해진 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통분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좌변을 통분해주면 x 플러스 y에 x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고 지금 우리 xy가 1이다 라고 찾았으니까 2x 플러스 2y가 8이다. 즉 x 플러스 y는 4다. 우리 합이랑 곱 다 알았네요. 따라서 세제곱의 합을 풀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합의 세제곱에서 빼기 3xy x 플러스 y지 숫자 그대로 넣어서 4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4를 해주면 답이 52가 되는 거야.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을 계산한 식에서의 x 5제곱 계수, x 4제곱 계수 구하세요 라 했는데 이렇게 거듭 제곱을 많이 하는 문제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전개해서 개수를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되고요. 식을 정리를 하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a 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b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을 곱셈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a 마이너스 2b 세제곱 플러스 3배의 a 곱하기 2b 곱하기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뒷부분 정리해서 한번 쓰면 a 마이너스 2b 세제곱 더하기 6ab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a-2b가 반복되잖아. 그럼 얘가 뭔가 이용이 된다는 거거든.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보니까 지금 다항식 a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야. 여기 뒷부분이 개수가 2로 묶이잖아. 2로 묶었더니 여기 부분이 이렇게 변하고요. 그럼 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누구냐면 지금 다항식 b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x세제곱 더하기 2b라고 쓸 수 있고 2b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a-2b가 x세제곱 하고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a-2b 자리에 x세제곱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대입을 해주면 저 a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인 식이 지금 a-2b 세제곱 더하기 6ab의 a-2b인데 a-2b가 x세제곱이니까 여기가 x세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6ab 곱하기 x세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것은 x9제곱에 6x세제곱 ab겠죠. 그런데 또 요 a라는 애 있잖아. 우리가 요 밑에 다시 써보면 지금 우리가 a-2b가 x세제곱이거든? 그럼 a는 x세제곱 더하기 2b가 되지. 여기 a 자리에 뿅 넣어주면 요 식이 x9제곱 더하기 6x세제곱에 x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되고 전개를 시켜주면 x9제곱 더하기 6x 6x6제곱 이렇게 곱해서 6x 6제곱 b에다가 또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6x 세제곱 b제곱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b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x9제곱은 당연히 x5제곱 4제곱 못 나오고 요 앞에 부분도 당연히 못 나오잖아. 여기 잘못 썼네. 여기를 한번 다시 쓸게. 여기가 우리가 a가 제가 아니라 지금 x세제곱 더하기 2b죠. 네, 이렇게 고쳐보면 다시 전개해서 x9제곱에 이렇게 곱해서 6b x6제곱 먼저 쓸게. 6x6제곱 b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하면 12x세제곱 b제곱. 그런데 설명 이어서 하면 요 x9제곱 관심 없고요. x6제곱에 상수항까지 곱해봤자 5제곱 안 나와. 그렇다는 건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야.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12x세제곱 b제곱이고 얘는 12x세제곱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제곱 된 거고요. 5제곱 되려면 이 세제곱에 제곱을 곱해야 되잖아. 여기 뒤에서 제곱이 언제 나오냐? x제곱. 언제 나오냐면은 여기 가운데 2x 제곱해서 4x 제곱 나오고요. 얘랑 얘 곱할 때 나오지. 곱셈 공식으로는 2배의 얘니까 6x 제곱 나오는 거야. 그러면 10x 제곱이고 12x 세제곱과 곱해져서 p값은 120이 되는 거고요. x 세제곱과 곱해져서 x 4제곱 되려면 x항이 필요한 거고 x항은 여기 뒤에서 누구 나오냐면 얘랑 곱해질 때 나오겠지. 곱한 거의 2배니까 12x고 앞에 12와 곱해지면 q값은 144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64겠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 6분의 11이고 a, b, c는 6이고 저렇게 더한 건 더해서 곱한 건 60이래. 곱셈 공식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을 써주면 수학에서 분수의 합은 일단 통분이야. 통분하면 abc분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고 이게 6분의 11이래. 근데 바로 옆에 abc가 6입니다 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분자 자리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11이겠죠. 이거를 찾아놓고 두 번째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곱한 게 60이래. 좌변을 좀 전개해 볼 건데 곱셈 공식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전개를 해줘야 돼. 왼쪽 먼저 전개를 해주면요. 왼쪽 2개 곱하면
AB 더하기 AC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C고 여기에 C 플러스 A 곱해. 여기 C에서 분배법칙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ABC 더하기 AC제곱 B제곱 C BC제곱 되고 A를 쭉 곱해주면 A제곱 B A제곱 C AB제곱 ABC. 여기서 지금 얘랑 얘가 AC가 공통이잖아. 근데 여기도 AC가 있잖아. 여기를 AC로 묶어주면 여기서 B 남고 C 남고 A 남으니까 순서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아요. 또 여기랑 여기는 BC가 공통이잖아. 또 여기도 BC가 공통이지. 여기다가 BC를 공통으로 묶어주면 B 남고 C 남고 A 남으니까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공통이 보이죠? 따라서 여기도 보면 AB 공통이고 AB 공통이야. 근데 여기는 A 남고 얘 B 남죠? C 남는 애도 필요하잖아. 지금 우리가 A, B, C에서 써먹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A, B로 묶으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면 A, B, C가 하나 생겼지. 그럼 그건 뒤에서 그냥 빼줘버리면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모르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여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알파벳 순서만 바꿨고요.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된 거고 요 값을 아까 11이라고 찾아놨어. 그럼 얘는 1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 C는 문제에서 6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값이 지금 60인 거야. 그러면 넘기고 나눠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2배의 AB, BC, CA 더한 거를 빼주면 되잖아. 대입을 해줬더니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1로 14가 돼요.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 자,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 몫이 있겠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있을 건데 그때 나머지 몇 차식? 2차식 이하. 그럼 최대 1차식. 따라서 우리는 저 나머지를 1차식 꼴인 ax 플러스 b로 둘 거예요. 이래 놓고 이제 나머지를 찾아줘야 하는데 나머지를 찾을 때 항등식으로 우리가 찾으면 좋겠지만 이 몫을 안 구하고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실수를 구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를 찾기 위해 직접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식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기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데 이 나누어지는 애에도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그리고 뭐가 남냐면 x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을 a식이라고 생각하고 x 플러스 1을 b식이라고 생각하면 요 나누어지는 애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고 우리는 a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궁금한 상황인 거야. 얘가 궁금해. 그럼 얘를 이제 직접 나눌 건데 직접 나누면 이제 좌변이 전개되면 곱셈 공식으로 a 세제곱 더하기 이제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지. 얘를 요 a식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a가 곱해져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져요. 얘도 a가 곱해져 있어서 나누어 떨어져. 얘도 a가 곱해져 있어서 나누어 떨어져. 그러면 이 나머지는 대체 언제 나오냐? 이 b세제곱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거야. 지금 b식이 뭐냐면 x 플러스 1이고요. 얘의 세제곱 전개시키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생긴 b식을 a식인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서 비로소 나머지가 생긴다 라는 뜻의 식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1로 직접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해버리면 되겠어요. 세로 셈은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지? 바로 요 주어진 식을 일단 정리를 하죠. 양변에 1을 곱해서 2x는 1 플러스 루트 3이고 루트 3 남기고 1을 2항을 시키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3. 즉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를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해 볼 거예요. 주어진 식인 4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나누겠다는 거야. 이 2차 식으로. 직접 나누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볼 건데, 이 나눗셈을 쓸 때 지금 잘못 썼는데 어떻게 쓰냐면 4x 4제곱 마이너스 3차. 근데 2차 없으니까 살짝 띄고 1차 더하기 상수 쓰죠. 그리고 2차 식인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로 나눠볼 거야. 나누면 여기에 x제곱이고 쭉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빼주면 빼지고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한 다음에 얘네들은 그대로 내려주면 되지. 혹시 앞번호에서 나눗셈 안 됐으면은 이거 보고 나누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곱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2분의 1을 곱해야 되지. 2분의 1 x를 곱해줘 버리면 쭉 곱해져 가지고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될 거고, 또 빼주면 빼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또 이제 이걸 해주면 이제 분수로 플러스 4분의 3 써주면 되겠고요. 4분의 3을 써주면, 근데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를 곱할 때 이제 2분의 1을 곱하는데 곱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x였지. 빼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곱해주면 그냥 플러스 1이 되어서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돼. 빼주면 나머지가 5죠. 그럼 얘를 식으로 써주면 4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5더라. 근데 지금 우리가 얘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0 돼서 사라지고 답은 5가 되는 거야. 이제 또 나눗셈 문제여서 문제를 읽으면서 식으로 옮겨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px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눴대. 몫이 있겠죠. 몫을 qx, 나머지가 이렇게 더해질 거야. 또 이번에는 px의 제곱을 똑같이 x제곱 플러스 9로 나눴대. 그럼 여기서도 몫이 있겠지. 이 몫을 쌤이 뭐 q'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 rx라고 해볼게. 우리 이것을 구할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를 또 q'이라고 할 거 없이 위에 px를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따라서 px 다항식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애는 px식이 지금 얘로 나눠서 몫이 qx고 나머지가 얘야. 이걸 제곱해주는 거야. 제곱해주면 앞에서 요 덩어리에 제곱이 뿅 나올 거고, 그리고 곱해서 2배에 x제곱 플러스 9, x 플러스 3에 qx 있을 거고,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있겠죠. 이제 이걸 뭘로 나누라고?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라고. 나누면 이 앞에 항은 또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나누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나머지가 없어. 또 요 뒤에 있는 애도 이 식이 곱해져 있지. 그렇다는 건 나누면서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생겨? 여기서만 생기는 거야. 즉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3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9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거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애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고 얘를 이렇게 나눴대. 그럼 몫이 되려면 x제곱이 x제곱 항등식 되어야 하니까 얘 1배 되는 거고, 그럼 뒤에 남는 것이 6x지. 이렇게 남는 것 바로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r-1 값은 마이너스 6.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그림과 같이 호 AB 위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Q라고 했을 때 선분 AQ와 Q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각각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의 넓이를 S1, 또 여기서 이렇게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여기 부분을 여기를 S2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AQ-QB는 8루트 3이고요. 요 넓이의 차이가 2파이다 라고 알려줬어. 그럼 이제 얘네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하는데, AQ 길이, QB 길이의 차이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이제 X라고 하고 요만큼 길이를 Y라고 하면서 식을 세워볼게요. 식을 세워보면은 이제 S1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커다란 반원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반원, 작은 반원 넓이 빼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S1식 여기서 써주면 이제 반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2분의 1을 해서 2분의 1배에 여기 지름 길이가 지금 x 플러스 y니까 반지름 길이는 2분의 x 플러스 y겠지. 반지름 제곱 파이 마이너스 또 반원이니까 절반에 여기 지름이 x인 애니까 반지름은 2분의 x겠죠. 개파이 또 빼기 2분의 1에 또 여기 반지름이 2분의 y니까 제곱 파이 해줬더니 지금 전개를 하면서 8분의 파이가 다 공통이어서 묶어주면은 남는 애가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y 제곱이에요. 그럼 따라서 얘는 8분의 파이 곱하기 2xy니까 s1이 4분의 파이 xy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2를 생각해 볼 건데 S2에서의 반지름은 도형의 닮음 쓸 거야. 여기 좀 이렇게 지워보면 지금 우리가 원에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 얘는 항상 90도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P가 90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럼 눈에 보이는 왼쪽, 오른쪽 커다란 직각삼각형 3개가 서로 닮음이 되고, 우리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닮음이 배웠냐면 90도에서 빗변에 내린 요 높이, 그 높이 길이의 제곱은 그 Q로부터, 요 점으로부터 잘린 지름의 곱, 즉 AQ 곱하기 QB다 하고 배웠어. 지금 우리가 AQ 길이를 X, QB 길이를 Y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PQ 제곱은 XY가 되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보면은 S2라고 하는 애는 반원이니까 절반에다가 이렇게 생긴 반원이었죠. 지금 PQ가 지름이니까 지름이 2분의 XY 그 제곱, 거기다가 파이 곱해주겠지. 그럼 얘 계산해주면 8분의 여기서 또 잘못했죠. PQ 길이가 PQ 제곱이 XY니까 그러면 PQ 길이는 요 밑에서 써보면 PQ 제곱이 XY니까 PQ는 루트 XY일 거고,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루트가 씌워져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8분의 파이 XY가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S1-S2 물어봤어. 4분의 파이 XY에서 8분의 8파이 XY 빼는 거고, 그럼 얘는 8분의 8파이 XY인데 얘가 2파이래. 그렇다는 건 XY가 16이라는 거죠. 지금 AQ가 X고 QB가 Y니까 우리는 X-Y가 8루트 3인 것도 알아.
그럼 저 A, B 길이는 x 플러스 y잖아. 얘는 루트 차의 제곱에다가 4배의 곱을 더해주면 되는 애고요. 그쵸? 곱셈 공식으로. 그럼 이것은 x-y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면 뭐 넣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세요. 6에다가 16. 그렇게 해서 답이 16이 되겠다.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요 왼쪽에 이렇게 꼭 붙게 세 면이 접하게 놓여 있대. 그때 모서리 길이차, 부피차 줘놓고 건널비 함 물어봤어. 커다란 애의 한변 길이 x라고 하고 요 작은 애 한변 길이 y라고 하면은 모서리차 x 빼기 y가 4이고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 길이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의 차이는 100이래. 그때 우리한테 건널비 물어봤는데 정육면체 건널비 한 면이 6개 있는 거니까 구하는 것은 6x제곱 더하기 6y제곱이겠죠. 즉 6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 우리가 제곱의 합이 지금 궁금해. 그럼 이제 저것을 곱셈 공식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세제곱의 차이를 알잖아. 이거 곱셈 공식으로 차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죠. 대입을 해주면 100은 4의 세제곱 64 플러스 3xy 곱하기 4니까 36이 12xy고요. xy가 3이 된 거야. 그럼 따라서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차의 제곱에다가 곱의 2배 해주면 되니까 16 더하기 6으로 20이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 6배 해주면 되므로 답은 132가 돼요. 이 문제는 도형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문제라 문제를 좀 확대해 봤는데요. 정삼각형 ABC에서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의 밑변과 평행하게 가는 선분이 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도형의 닮음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MN 반직선이 쭉 뚫고 나갔을 때 ABC 반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이만큼 길이를 1, MN 길이 X라고 하겠대. 그리고 요 식을 찾아주세요라고 했는데요. 그럼 얘를 풀려면 어떤 X에 대한 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도형에서 찾아볼 거야. 이제 어떤 선들을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MN의 연장선을 또 이쪽으로 그려서 여기 부분을 뭐 굳이 점을 쓰자면 Q라고 써볼 거고 이렇게 연장을 해보고 이렇게 연장을 해볼 거야.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요 삼각형과 이쪽에 생기는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것은 막곡지각이지. 그리고 나서 요 AP호에 대한 원주각 또 AP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호의 길이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얘랑 각이 같아. 두 각의 크기 같으므로 AA 닮음이잖아. 닮음비 써줄 거야. 어떤 닮음비 쓸 거냐면 우리가 QN 길이를 아는 거거든. 지금 여기가 길이가 얘네들이 여기 길이도 1이 되는데 왜 1이 되냐면 또 도형의 닮음 때문에 그러거든. 그림을 또 덧칠해서 좀 그려보면 지금 ABC가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에서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그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여기 각을 반으로 나누면서 밑변을 수직 2등분해요. 근데 요 AMN도 정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같겠지. 또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애는 반듯반듯한 삼각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A에서 내린 요 수선의 발 요 사이에
얘 위에는 반드시 원의 중심인 외심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QP는 이 원의 한 현이잖아. 원에서 현의 수선heb을 내리면 그 현도 수직 2등분 시키니까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 같겠지. 지금 여기 90도죠. 요 가운데 각이. 또 요만큼의 변의 길이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왼쪽에 지금 그리고 있는 요 삼각형이랑 얘랑 오른쪽에 그려지는 얘랑 지금 S 90도 A, S 합동이 돼. 얘네가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지워보면 지금 우리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Q라 그랬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합동이니까 지금 요만큼 길이 같잖아. 근데 여기 길이는 수직 2등분 시켰다며. 여기 요 왼쪽 요만큼이랑 요만큼 길이 같으려면 여기 QM 쪽 길이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렇게 AQN이라고 하는 애랑 PCN이라고 하는 애가 닮음이에요. 닮은 비를 쉽게 쓰려면 같은 각을 기호로 표현해 두면 좋은데 여기가 막꼭지 각으로 지금 같고 얘네들이 한 원주각으로 같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고 그럼 여기 각이 마저 같겠지. 그럼 대응면이 QN 길이가 1 플러스 X고 QN에 대한 대응면은 지금 X점이니까 여기 CN 길이. CN 길이는 뭐가 되냐면 얘가 X잖아 여기가. 그럼 요게 중점 연결하고 얘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X가 돼요. 따라서 여기 길이 X가 되고 또 요 길이도 X. 그럼 여기 길이를 X라고 하면은 AN의 대응변 어디냐면은 PN이어서 1이고 내항곱 외항곱 해주면 X제곱은 X 플러스 1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 돼. 그리고 여기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1이 되겠죠? 이거 나누면서 넘겼어.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1이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3이니까 그대로 넣어줘서 답은 30이 되는 거야. 보면은 모든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는데 요 같은 크기의 나무 토막이 있고 한 모서리에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떼어냈대. 그랬을 때 얘를 만들었고요. 그림이를. 그림이의 건널비 모든 모서리 길이 합 알려놓고 그림일의 대각선 길이 물어봤어. 그림일에서 가로 길이 A라고 하고 세로비 높이 C라고 하면은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루트 모든 모서리의 제곱의 합이에요. 이건 이제 B단계에서 학습을 했을 테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 제곱의 합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걸 찾으라고 건널비 모서리 길이 합 준 거고 그림 위에서 건널비라고 하는 애는 여기를 오려냈지만 결국 이 부분 위로 올리고 얘 오른쪽으로 올리고 이 뒷부분 앞으로 당기면 결국에는 그냥 온전한 직육면체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냥 건널비는 일반 직육면체의 건널비인 모든 각면의 넓이의 합의 2배. 이것이 236이야. 그대로 두고 모서리 길이는 보면은 가로인 A가 하나, 여기 2개, 뒤에 있고 앞에 있고 요거까지 세야 돼요. 4개의 A 모서리. B는 여기도 있고 가려졌고 여기 있고 얘와 얘의 합이겠죠. 그리고 여기 B가 있을 거고 C도 세로 뒤에 가려졌고 여기 있고 여기 뒷부분이랑 여기 부분까지 해갖고 여기 C가 있을 거고 여기에 얘 더해줘야 돼. 이 부분 더해주면은 일자리가 지금 몇 개 있냐면 6개 있어서 6을 더해주면 이게 80이래.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라고 하는 것은 19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제곱의 합인데 이 제곱의 합 루트로 바로 해버릴게.
곱셈 공식으로 보면 얘는 합의 제곱에서 2배의 둘둘끼리 짝꿍 곱들을 빼주는 거지. 그럼 이것은 19제곱 마이너스 236이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답은 5루트 5가 나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구의 반지름 길이 합이 있고 건널비 합, 부피 합. 그래서 요 분홍색 반지름 A, 노란색 L을 B, 보라색 반지름을 C라고 해주면 반지름 길이 합이 9라 그랬고요. 건널비. 혹시 까먹었으면요.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중1 때 배워서 고3 때도 종종 나오는데 9의 건널비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고 9의 부피 공식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거든? 그럼 건널비 할 때 4파이 공통이니까 아예 묶어버리고 반지름 제곱 합을 해주면 얘가 건널비 합인 116파이. 양변 4파이로 나누면 제곱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29가 되고요. 부피도 3분의 4파이 공통이어서 묶어서 반지름 세제곱에 합만 써주면 이 값이 132파이래. 양변을 4파이로 나누고 3으로 곱해버리면 이제 세제곱의 합은 99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것은 세제곱 공식에서 나오잖아. 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플러스 3abc 해주는 곱셈 공식이고요. 여기서 a 플러스 b랑 제곱의 합을 하는데 요런 애들을 몰라. 그럼 얘는 또 어디서 떠올려? 제곱의 합 공식에서 떠올려 보면은 얘는 3개 합의 제곱에서 2배의 둘둘끼리 짝꿍 곱을 빼준 게 제곱의 합이잖아. 지금 제곱의 합이 29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 거기서 2배의 이것을 빼주죠. 얘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26이 되어서 여기가 26.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 플러스를 이렇게 묶일 거잖아. 요 자리에 26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식이 요게 9고 곱하기 제곱의 합이 29 마이너스 26에다가 플러스 3abc 해준 애가 99인 거고, 그러면 계산하면 abc 뭐가 되냐면 24가 돼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면체 5abc에 대해서 5a제곱 더하기 5b제곱 더하기 5c제곱 물어봤는데 가조건 보니까 5a, 5b, 5b, 5c, 5c, 5a가 서로서로 수직이래. 그럼 우리가 어떤 3면체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림을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 b, c고 여기 뒤에 이렇게 5가 있는데 여기가 다 90도, 90도, 90도 이런 관계라는 거고, 가해서 5a, 5b, 5c 더하면 13이고, 근데 저거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5a 길이를 a, 5b 길이를 b, 5c 길이를 c라고 해볼게. 그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들의 제곱의 합이고요. 나를 보니까 그 세 개의 합이 13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다해서 요 5ab, 5bc, 5ca 넓이의 합을 알려줬어. 이게 90도 관계니까 5ab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b고, 역시 5bc 넓이는 2분의 1 bc일 거고요. 5ca 넓이 2분의 1 ca겠지. 이 합이 27이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54라는 거죠. C단계인데 너무 간단하죠? 따라서 우리 제곱의 합을 계산하려면 합의 제곱에서 2배의 둘둘 짝꿍 곱의 합을 빼주는 거고, 얘가 13이니까 13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네들 방금 54. 계산을 해주면 답이 61이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 길이가 2x 플러스 5고 그 직사각형 둘레가 6x 플러스 1이에요. 알고 있지만
직사각형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잖아. 이것이 6x 플러스 10이래. 그렇다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3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그때 요 가로가 2x 플러스 5니까 우리 세로 길이가 x 플러스 1이다. 아, 여기에 AB 길이가 x 플러스 1이 된 거야. 찾았고, 지금 PD 길이 찾으세요인데 PD를 우리가 A라고 두잖아? 그러면 얘를 접어 내린 거니까 여기 P'D'랑 임 길이도 A고요. 요 하얀 삼각형들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 합동인 관계지. 넓이가 같아.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 알려줬어. 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하얀 삼각형 두 개 넓이 빼주면 되잖아. 그럼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고 빼기 색칠한 삼각형 두 개야. 넓이가 똑같아요. 2분의 1배의 가로 곱하기 높이. 이것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13이래. 좌변을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해면 A 나오겠죠. 정리해주면 이게 2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5 이렇게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1이 요 3차식이 되는 거고 이 양을 잘 시켜보면 a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5x 아니죠. 뺄셈을 7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능력이 아니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보면은 지금 우변식이 x 플러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그 a를 찾는 거잖아. 곱해진 a를. 그래서 x 플러스 1을 써보면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이 x랑 곱해져서 x 세제곱 있어야 돼. 그럼 x제곱 필요하지. 이렇게 곱하면 x제곱이야. 근데 2x제곱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에 x제곱 나와야 하겠죠. 상수항만 이제 맞추면 돼. 마이너스 8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8 나와. 따라서 얘 곱해진 요식. 이게 우리가 찾는 A식이 되는 거고요. 선분 PD 길이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나눗셈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